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1% 상승, 코스닥은 0.8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 흐름도 보면 굉장히 좋죠. 다우는 최근에 이제 힘이 좀 없죠. 근데 뭐 당연한 겁니다. 현재 위치를 보시면 다우가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한 10%가량이라고 하면 나스닥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20%가량이 되죠. 그래서 양시장이 키 맞추기를 하려면 나스닥이 좀 올라오고 다우는 조금 쉬고, 나스닥이 또 충분히 올라오면 다우도 뭐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또 이렇게 보러 가는 흐름이 앞으로 좀 뭐 시장에 우리가 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뭐 시장은 이제는 정말 좀 편하게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바닥을 잘 다지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요. 이평선도 거의 이제 정배열로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큰 문제 없이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닥이 1월부터 4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고, 그 안에서 코스피는 좀 오른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시장은 정말로 이제 제가 그다지 뭐 깊게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변수, 지금으로서 변수가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부분 정도만 우리가 뉴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경기 침체가 뭐 온다고 한들 뭐 소프트 랜딩 정도로 잘 이겨내고, 오히려 또 뭐 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서 더 이제 선반영되고 이제는 돌아 나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 시장은 좀 편하게 앞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멘트를 좀 드렸던 뭐 한 이때부터 계속 50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50만 원 터치가 이루어지면 6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50만 원 정확히 터치하고 60만 원 거의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N자 하락 파동으로 저점을 깰지, 아니면 요렇게 61선 눌림목 기준으로 두고 요렇게 쌍바닥으로 돌아 나갈지, 요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에코프로가 50만 원을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한 40만 원 그래서 또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애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50 깨면 뭐 에코프로 BM도 이제 뭐 한 이런 저점 구간을 깨고 20만 원이나 이런 120선까지 또 보러 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가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50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멘트를 여기서 제가 좀 드렸죠. 다행히 일단은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오늘 시간에서 에코캠 주식 취득 뉴스랑 어디 있지? 예. 뭐 요 뉴스랑 4,732억 원 신규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요. 일단 갭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갭 띄울 거니까요. 코스닥이 여기 저항 구간에 좀 오늘 종가에 갖다 놨었거든요. 일단 갭 띄워서 시작을 할 건데, 에코프로 애들이 내일 갭을 좀 띄우고요. 갭을 띄웠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죽는 흐름이 나올지, 갭을 띄우고 뭐 최소한 유지해 줄지, 아니면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줄지,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수급이 어디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냐면 반도체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주도 섹터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의 지금 시속 게임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뭐 올라서 반도체가 시간의 하락이 나왔던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2차 전지가 강하면 반도체가 좀 쉬고 반도체가 강하면 뭐 2차 전지가 좀 쉬고 틈틈이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오르고 요런 지금 순환매 장세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내일 오전에 갭 띄우고 힘없이 좀 밀려버린다고 하면 개파락했던 반도체들이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미래반도체도 전고점까지 종가를 살짝 갖다 놨는데 시간에서 좀 하락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내일 하루 종일 좀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얘네도 이렇게 5일선을 끼고 상승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여기서 막 바로 이렇게 가긴 좀 부담이스러울 수가 있죠. 뭐 미래반도체야 신규 상장주라서 좀 가벼울 수 있겠지만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겁기 때문에 약간 뭐 이때랑 한미반도체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슈팅 나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차 전지 섹터로의 수급이 내일 뭐 얼마나 그러니까 오전 잠깐 반짝했다 죽는지 아니면 장중 뭐 내내 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전에 뭐 갭 띄우고 쏴주는지 밀리는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또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LNF도 제가 여기 121선이랑 241선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등도 나와줄 거고 쉽게 깨지는 못할 거다. 그런 멘트 좀 드렸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가격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다시 전고점에 붙여놓은 애가 코스모 신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얘는 진짜 강하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가격 조정 후에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다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한 21선이나 최소 21선이나 21선을 살짝 뭐 뚫어주는 그런 정도의 반등들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반등도 나오긴 했죠. 뭐 니켈이랑 리튬 관련주들도 여기서 바닥 잡고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아직 덜 오른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종목들 돌려가면서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도 뭐 포스코 뭐 그룹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는데 뭐 DX나 뭐 이런 애들은 조금은 더 반등이 나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포스코 홀딩스도 조금은 더 반등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애들 바닥에서 아직 크게 반등이 좀 안 나온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들이 이제 내일 살짝 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시간에서 미래반도체가 2.4 정도 밀렸는데요. 얘네는 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뭐 내일 갭이 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겠죠. 시간에 하락했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또 단기간에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뭐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개파락을 조금 뭐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 조금 더 개파락해가지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개파락한 뒤에 이렇게 다시 양봉으로 채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가 만들고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만약에 개파락한 뒤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깨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이런 구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하루 정도 조정받고 뭐 일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나갈 가능성. 아니면 개파락했다가 바로 이제 시가가 개파락했다가 바로 이렇게 좀 돌파, 재돌파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면 요렇게 다시 양봉 채워놓고 이런 정고점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뭐 미래반도체가 1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이 뭐 마이크로 반도체, 뭐 3등이 뭐 마이크로 투나노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반도체도 종목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얘네는 뭐 조금 쉬었다가요. 지금 뭐 미래랑 한미 얘네들은 오늘까지도 좀 강했지만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어제 오늘 이제 크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틀 강하고 이틀 정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SFA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이제 조금 조정 받았는데요. 뭐 길면은 뭐 하루 이틀, 짧으면 뭐 하루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파이가 큰 섹터 세 개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제약 바이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도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2020년 8월 달에 한번 맞고 떨어졌고 올해 4월 달에 한번 뚫어줬는데 다시 밀렸고 여기를 이제 이 구간을 재돌파하려고 하는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 이렇게 또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아질 수가 있죠. 헬스케어도 워낙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열려 있고 이편선도 잘 모아놨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241선까지 고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평선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만약에 여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두 번 맞고 떨어졌던 전고점까지는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잘 또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HLB 이날 진짜 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이렇게 세 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저항 구간을 이날 뚫어놓고 다음날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좀 채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재돌파하게 되면 3만 얼마죠? 잘 안 보이네요. 3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이번에 재돌파하게 되면 39,000원 혹은 뭐 4만원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또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HLB도 잘 봐야겠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총이 큰 애들 헬스케어랑 뭐 제약이랑 HLB 애들이 만약에 바닥권에서 좀 들어준다라고 하면 또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로봇이랑 뭐 AI 쪽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뭐 티로보틱스는 이제 조정 후에 바닥 구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예전에도 한번 멘트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좀 뭐 심상치 않다. 여기 전고점 두 번 맞고 쌍봉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거의 안착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뉴로메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을 제가 가장 처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4월 말이었고요. 로봇 섹터는 아마 바닥을 다진 것 같다. 제가 멘트를 드린 거고 여기서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그냥 일정 부분 반등 그리고 이렇게 죽지 않고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를 제가 6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심사 청구 재료가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로봇 대장주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큰
괜찮은 재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로봇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고개를 들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혹시 이 재료를 한번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SPG도 보시면은 이런 바닥권에서의 저항권까지도 이렇게 넘겨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개념인데요. 얘도 이제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요런 포인트기도 해서 중요한 지지 타점이 이제 됐던 거거든요. 반등 나왔다가 한번 죽였다가 여기서 요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지 뭐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뭐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이런 애들도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오를 때 항상 좀 반응을 잘 해주는 MD 스테이크도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원체기가 좋았던 애라서 얘도 뭐 이런 저항 구간 박스의 저항 구간을 넘기게 되면 뭐 이런 61선 한 10만 원 요 정도까지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뉴스 달고 올라온 애들이 뭐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애들 좀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조금 눈여겨 보고 있는 애는 AI 관련주 그러니까 AI 의료 쪽 관련주죠.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얘를 한 번 정도 제가 멘트를 언제였지? 뭐 여러 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때 뭐 정고점 돌파할 때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얘가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영역이고 여기서 만들어놨던 저항대를 오늘 뜬금없이 갭 띄우고 한 번 정도 쳤는데요. 살짝 오늘은 약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이식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죽지 않고 만약에 뭐 요런 정도 가격대 한 7만 원 정도 가격대를 그래도 지켜주면서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신고가니까 AI 관련주들 중에 루닛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U박스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얘도 AI 기술 성장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죠.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가 상장 당일의 고점을 저항 구간을 넘기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쉽게는 좀 잘 안 죽습니다. 일단 뭐 CU박스도 있고 AI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최근에 지수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섹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고 좋은데 테마는 딱히 우리가 볼 만한 게 좀 많이는 없죠.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테마주 단기 스윙 위주로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섹터가 잘 갈 때보다는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여줄 때가 좀 더 좋긴 하죠. 최근에 볼 만한 게 뭐 재건주들밖에 없어요. 삼부토건이 빠져 있네. 삼부토건이 2연상 가주면서 지금 이제 애초에 데모가 좀 대장이었죠.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이었는데 삼부토건, 뭐 DID, 웰바이오텍, SY 이쪽 애들로 좀 바뀌는 모습이었고요. 좀 재건주는 저는 솔직히 뭐 말씀드렸잖아요. 요날 이제 시간에서 데모가 상간날. 야, 이거 전쟁 양상이 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재건 이슈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엄청 강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섹터는 강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테마는 좀 뭔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재건 제외하면은 뭐 사료주들이랑 뭐 구제역 관련주들 뭐 그 정도 움직였던 거 제외하면 테마적으로는 딱히 좋았던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일단 뭐 테마에선 볼 거는 정말 뭐 재건밖에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상 가고 이런 애들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도화 엔지니어링도 시간에서 좀 움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오르다 말았네요. 저도 뭐 어떤 부분에서 공략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조금 이제 단발성으로 또 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23일에 이제 재건 협력 관련 회담이랑 양자 간 MOU 뭐 서명 계획 있고 요거 때문에 뭐 한 22일 그러니까 어제 정도는 매매를 뭐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재료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뭐 뉴스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재건주들 물론 이제 엄청 강하긴 하나 우리는 이제 눌림이 왔을 때 얘가 2파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 방송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단타나 이런 쪽으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본업이 있으시는 분들과 같이 저 이제 회원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돌파 매매 막 고점에서의 이런 매매는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차분히 눌림이 왔을 때 안전한 자리들 여기서 뭐 하락해봐야 뭐 10% 이상은 하락할 구간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들에서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종목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기준이 스윙에 많이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또 처음 보시는 뭐 돌파 매매하고 뭐 상따하고 이런 거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재건주들은 조금 이제 제 관점에서는 애매하다. 올랐다가 눌렸을 때 2파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급등한 애들은 뭐 접근하기가 이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데모가 예를 들어 한 요 정도까지 눌렸을 때 얘를 좀 잡냐 마냐 요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음봉이 하나 정도 더 떨어지고 뭐 이런 15,000원이나 이런 이제 전 고점이었죠. 이런 구간까지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볼까 말까 이 부분을 좀 뉴스 체크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오늘 뭐 마약 검사 키트 뭐 재료 자체는 좀 신선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휴마시스도 보시면은 얘도 패턴이 일정해요. 항상 보면은 야 역배열에서 땡기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이렇게 밀어놓고 땡기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땡기다 보니까 다른 종목 같으면은 이런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별로 안 쳐다보는데 휴마시스는 와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 애라 뭐 이렇게 땡기는 것도 가능한 애라서 일단 재료 자체는 저는 신선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 정도 보고, 저는 조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순환매가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진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좋은 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 한 살펴보고 자동차 섹터로의 순환매가 한 번 정도 돌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뭐 그런 전략으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동차 쪽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기에는 조금 그래도 반도체 전에는 나름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대차를 보고 있는데 삼전은 여기서 뭐 갑자기 또 뭐 2% 3%짜리 장대 양봉을 뽑고 그러기에는 이제 자리 자체가 살짝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코스피를 또 땡겨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가 한번 땡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현대차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정말 한 3, 4%, 4, 5%짜리 양봉이 하나 나오는 날 그날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서 좀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